소비자 행동론 15주차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는 공지를 이미 메시지로 보내줬습니다만은 과제란에 기말고사 대체용 레포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명도 빠짐없이 과제를 꼭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파일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가족 의사 결정 모델부터 수업을 해서 혁신까지 이야기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족 의사 결정 모델인데요. 주로 남편 주도적 의사 결정이 있을 수 있고 아내 주도적, 그리고 양자 적절한 균형, 가족 개별적 등의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한 시기에는 남성 주도적이었는데 요즘 여성의 사회생활이 여성이 사회생활을 많이 함에 따라서 여성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다양한 제품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 남편 주도는 주로 자동차라든가 술, 이런 것들이 중심을 남편 주도용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내 주도는 음식, 주방용품 등 집안용품은 주로 아내가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짐으로써 다양한 제품군에서 여성 주도 내용이 또 많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보면 집이라든가 가구, 그리고 방학이나 휴가 때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거의 양자가 적절한 균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에 있어서 양자가 주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 이런 것은 주로 지각적인 위험이 높은 경우는 협의해서 할 수 있겠죠. 또 구매 결정이 가족에게 중요한 때는 양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압박이 거의 없는 경우, 여유로운 경우는 또 양자 합의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인구 통계적 집단의 경우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하는가 하냐면 누가 의사결정자인가가 굉장히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 집단 중 가족 의사결정사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시몬스라는 최고 경영자는 아이들이 쇼핑, 외식, 최신 패션,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앞전에 가족의 그 라이프 사이클, 가족의 그 구성 단계, 이 내용을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아이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정의 소비라든가 소비의 어떤 욕구, 그 지출의 크기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이 막강한 구매에 영향을 행사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하는 부분도 영향이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어린이들의 자립성을 키움으로써 특정한 제품 분야에 그들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심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너가 직접 구매해봐,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구매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규모가 점차적으로 작아짐으로써 각각의 가정에서 어린이의 영향이 커졌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인 부모 가족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쇼핑하고 식사 준비에 관여하는 어린이들이 증가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가 한부모 가족 아이들이 생김으로써 너가 직접 해봐, 그리고 어떤 것을 구매해봐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어린이를 늦게 가지니까 소득이 커진 이후에 아이를 가지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소비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과정에서 어린이 영향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커졌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고객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시사하고 있죠. 어린이 시장은 특성이 있는데 1차 시장, 영향력 행사, 미래 시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차 시장은 어린이 소비자들이 자신의 필요, 욕구, 돈,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 본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본인들이 지출할 수 있는 권한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기 때문에 1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의 제품 영향력 시장을 보면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은 맛과 이미지다 이렇게 보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영향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영양자는 어린이고 어머니는 정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좋아할 맛과 이미지를 어떻게 택해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문제 제기가 돼서 어린이와 부모가 합의점을 찾습니다. 의사 결정자는 어린이와 부모가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 혼자 결정을 했는데 어린이와 부모가 의사 결정자가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에 구매는 부모가 하겠죠. 그래서 사용자는 어린이가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하는데 어린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미래 시장은 어린이들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의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린이 때 판단하고 결정했던 내용이 어느 품목에는 성인이 돼서도 그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매하는 그런 성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고객은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진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자금은 부모가 지출할지 모르지만 의사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 가족 지금 중고 집단 중에서 가족 중에 여성의 영향력과 어린이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사 결정자가 부모 중에 남편 중심이냐 아내 중심이냐의 내용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여성의 결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고 어린이 시장은 한 시장으로서 하나의 본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어린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중고 집단까지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소비자 구전 및 혁신의 확산에 대해서 마지막 수업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전은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인터넷과 SNS의 활발한 발달과 활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의견 선도력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구전이라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전적인 용어를 정리하자면 중고 집단의 구성원, 고객, 판매원 등과 같은 2명 이상의 사람들 간의 인적 커뮤니케이션 이 내용이 구전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말로 계속 전파된다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통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더 요즘은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의견 선도력인데 어떤 제품에 관여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행사하는 영향 요인을 보통 우리는 오피니언 리더십, 의견 선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은 구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수가 지지하는 것에 마음을 움직이는 현상을 보통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했을 때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식품 중에도 보면 뉴욕 타임즈가 세계 건강식품 뭐 베스트 10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었던 식품들이 갑자기 그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내용 같은 경우 보면 뭐 과일 종류도 블루베리 같은 경우가 아주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블루베리라는 그런 내용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뉴욕 타임즈의 영향으로 우견 선도력을 가든 어떤 언론 매체에서 정리한 내용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런 내용에 함께 따라가는 밴드웨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구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날의 SNS를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족한 고객은 그 기업의 최상의 판매원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나 고가품, 의류,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성능이라든가 또 너무 저렴하거나 아니면 비싸게 사거나 이런 데 대한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구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중매체라든가 마케팅에 의한 정보보다 사람들이 훨씬 신뢰성에 대한 비중을 높게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전은 라디오 광고보다 2배, 판매보다 4배, 신문 잡지보다 7배 효과적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전을 더 중요시하고 더 신뢰성을 훨씬 높게 가져가는 것이 구전이라는 측면에서 효과는 아주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매의 80% 이상이 구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기업은 잘 이용을 해서 오히려 구전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구조는 더 이상 여러분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실제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요즘에 SNS 중에서도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고 또 유튜브가 활발하게 동영상으로 그 내용이 뜨고 있는데 아주 그 구전들이 그 유명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주냐에 따라서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마케팅, 보통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처럼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게 퍼지는 것을 우리는 보통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한 것들이 굉장히 폭발력 있게 홍보가 되고 있고 또 퍼지고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거나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 지금 구전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내용을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가 볼까요? 이게 지금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전 커뮤니케이션 과정인데요. 대중매체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의견 선도자, 수용자로 가는데요. 구전 과정의 다단계 모델인데, 정보 통제자와 아니 의견 선도자로 나뉘어서 가서 수용자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동기들을 이렇게 봤더니 구전 정보 추구인데요. 제품 구매 관여도는 높은 경우, 낮은 경우, 그리고 제품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아주 제품 지식이 많고 관여도가 높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관여도가 낮은 경우는 낮은 가능성으로 되더라. 그런데 제품 지식이 적으면서 관여도가 높은 경우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지식이 적은 경우에 오히려 구전 정보 추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품 지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움직이는 고객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피니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의견 선도력. 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죠. 의견 선도자들은 대체적으로 집단에 속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대중매체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전 의지의 이유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 의사소통자가 있는데요. 보면은 초기 구매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초기에 바로 구매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견 추구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품 범주에 관여되어 있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장 전문가는 모든 여행의 시장 정보를 전달하는데 능동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술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인데요. 대리 소비자가 있습니다. 구매 결정에 대한 투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인데요. 의견 선도자나 시장 전문가와는 달리 이는 중개인은 대부분 이러한 관여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리 소비자는 뭔가 하면 보통 일부러 유도를 하는 것이죠. 유튜버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이런 것을 사용했는데 너무 좋았다. 그리고 또 뒷 배경에 보면 그 상품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로고라든가 그 상품의 뭐 구매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경에 깔아놓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건 돈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의사소통자가 있는가 하면 의견 추구자, 시장 전문가 있는 대리 소비자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오피니언 리더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혁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뭐 혁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극히 사전적인 용어지만 여기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체제에서 10% 이상 수용되지 않는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를 일컫는 말을 우리는 혁신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수용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혁신성이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 한 개인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혁신을 선택할 때 상대적 조기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더 빠르게 진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혁신이 마케팅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은, 마케팅 차원에서의 혁신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거나 기존의 경쟁 패턴, 고객 행위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가진 신제품,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니즈와 기술적 만족도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평균적인 사용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어떤 성능선을 여기에서 보고,
평균적인 사용자입니다. 기술이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환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이테크 고객들은 더 나은 기술과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 선을 지나섰을 때 일상 소비자 고객들은 편의성, 신뢰성 그리고 저가를 요구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술은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성능에 대한 고객은 그렇게 무관심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제품 성능이 너무도 과도했을 때는 그런데 이 선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자, X축과 Y축을 보는데요. 이 축은 제품의 성능을 보는 것이고 이 축은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충족 요구를 여기에서 충족시켰을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품의 성능이 적절하는 것과 기술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 점을 지나서면서 소비자들은 자기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게 되더라. 또 자기 만족을 이루다는 것이죠. 그럼 만족을 이루는 이 점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기술 및 감성 혁신의 중요성인데요. 요즘은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술은 이제 충분히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디자인과 브랜드 등 감성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도널드 노먼 학자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추구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소비 목적이 기능적 필요성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으로 변화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기능적 필요성을 추구한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류, 자동차, 식품,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차별화 및 개성화를 추구하더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에 프리미엄 가격 지불에 호의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어떻게 됐느냐 내용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자, 디자인 역량과 기업 성과 및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느 크기는 역량을 의미하는데요. 디자인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 애플에 대한 점수 내용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MW, 나이키, 삼성, 필립스 이런 내용들인데요. 디자인 역량이 기업 성과 및 브랜드 자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감성적인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요. 기업에서의 새로움이 높은 것, 시장에서 새로움이 높은 것을 봤을 때 원초적 신제품 이런 것들이 혁신 유형에서 굉장히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예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는 건데요. 보통 기존의 제품의 수정 개선에서 내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예 요즘은 원초적인 신제품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이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의 인공지능 제품, AI 제품, 인공지능 제품을 보면 아예 우리 시장에 없었던 전혀 또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았던 혁신적인 신제품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냥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를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또 기대하지 않았던 아예 원초적인 혁신을 이루는 그런 상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또 드론으로 뭐 지금 배달을 하던가 식품을 배달을 하고 또 자율주행차들이 지금 실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혁신 유형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혁신이 높다고 하는 것은 기존 제품의 수정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초적으로 신제품으로 만드는 것들을 혁신에 높은 가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혁신, 기술 혁신은 불연속적 혁신이 있고 동적 연속적 혁신이 있고 연속적 혁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징적 혁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징적 혁신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청바지였는데 디자이너 청바지는 청바지에도 어떤 디자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상징적인 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청바지는 그냥 튼튼하고 편하고 하니까 입는다가 아니라 디자이너 청바지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패션 지향적 맥락에서의 청바지를 만들므로써 청바지에도 디자인이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혁신을 넣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디자인이 단순한 내용에서 아주 다양한 내용의 청바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상징적 혁신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혁신의 수용과 확산을 볼 수 있는데요. 수용 과정은 한 개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어떤 미시적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확산 과정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산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보통 이런 내용들은 인지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시용을 해본다. 실제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트라이 해본다는 거죠. 가치에 대한 자신의 추정을 개선하고자 소모적으로 사용을 해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혁신을 수용하는 고무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보면 단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성은 신제품을 이해하거나 사용하기가 얼마나 쉽다고 인식되는가, 또 관찰 가능성,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신제품일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시용 가능성, 트라이 해보는 거죠. 신제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성인데요. 신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욕구, 신념, 가치관이나 체험과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기의 어떤 욕구, 신념, 가치관 이런 것에 일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이점은 더 다른 것보다 비교해서 더 편리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혁신의 수용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000년대에서 2010년까지 히트 제품들을 쭉 봤더니요. 감성, 모바일, 참여, 공유, 개방, 실용 편의가 중요한 내용이 됐고, 웰빙형 상품이 확산합니다. 맛도 좋아야 되지만 건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희망 제시 상품 선호한데요. 국가적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성취감, 대리만족, 이렇게 해서 스포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대단히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죠. 정서적 안정 상품인데 불안, 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히트 제품으로 계속 떠오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혁신 내용 중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만, 수용 저항을 조장하는 특징, 그래서 혁신 내용을 저항하는 내용인데요. 가치 장벽, 사용 장벽, 위험 장벽, 이런 것들이 혁신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인지할 때 신제품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은 무조건 비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장벽인데요. 생활 습관이나 관행과 잘 맞지 않는다면 채택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관행에서 너무 동떨어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험의 장벽인데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위험 때문에 신제품을 주저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장벽을 가치 장벽, 사용 장벽, 이용 장벽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마케터들은 기업은 충분하게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혁신 수용자의 특성들을 봤더니 교육 수준이 높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이 높다. 주로 젊은 층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또 사고가 개방적이고 매체 접촉도도 높더라.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십들이 있더라. 의견 선도력이 아주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노베이터들이라, 혁신 수용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혁신 수용자에 대한 늘 관심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소비자 행동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소비자 행동론을 알므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전체 교재를 살피고 다시 반복 수업 복습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공자로서 상당히 이해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대체용 과제를 여러분 시스템 과제란에 제출을 해두었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했던 그 과제란에 기말고사 대체용 레포트라고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소비자 행동론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면이었을 경우는 교수가 더 활발하고 리얼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더 할 수 있었는데 비대면 강좌를 하느라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몹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